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필기시험 2021년 5월 31일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문제은행 1번부터 30번까지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방법은 답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화면을 정지하시고 답을 고르신 다음에 정답을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요. 선행으로 이러한 내용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종에서 대형과 보통이 있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이렇게 놓고 보면 승용차는 일종 대형, 보통, 이종 보통 모든 승용차들을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종 소형이나 이종 소형으로는 승용차 운전을 못하죠. 또 승합차는요. 일종 대형은 모든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은 일종 보통은 15인승 이하만 할 수 있고 이종 보통은 10인승 이하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는요. 일종 대형은 모든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요. 일종 보통은 12톤 미만까지 화물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고 이종 보통은요. 4톤 미만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는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일종 대형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종 보통에 오면 3톤 미만의 지게차만 가능하고 2종 보통부터는 건설기계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것은 125cc 이하 전기동력으로서는 11kW 이하, 이렇게 이륜 자동차 가운데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거나 또는 전기동력이 11kW 이하인 것, 이것을 가리켜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종 대형, 보통, 이종 보통, 일종 소형, 이종 소형은 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종 소형에 올 때는 이륜 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면허죠. 125cc를 초과하는 이걸 취득하게 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가능하고 또 이종 소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이 가능하도록 취득하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륜 자동차 가운데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이거나 전기동력이 11kW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건 전동 킥보드 같은 것입니다.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이 25km 이상으로는 운행할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시속 25km 이상은 나가질 않겠죠. 그 다음에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이것을 가리켜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주로 전동 킥보드 같은 것입니다. 시속 25km 미만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중량 30kg 미만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잘 안 되셨거나 기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혼자 한번 암기하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총 중량 1.5톤 피견인 승용 자동차를 4.5톤 화물 자동차로 견인하려고 한다. 필요한 운전면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 견인 자동차가 이제 견인하는데 여기에 피견인 자동차가 이제 끌려오는 것이죠. 이게 되려면 먼저 이 견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자격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뭡니까? 견인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이걸 견인할 수 있는 견인면허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4.5톤 화물차로 이 끌고 가는 것이 4.5톤 화물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끌려가는 것은 1.5톤 승용차라는 겁니다. 1.5톤 승용차. 그러면 4.5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일종 대형이거나 일종 보통이죠. 2종 보통을 가지고는요. 그래서 4톤 미만밖에 못하니까 2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그 표를 보셨죠? 2종 보통으로는 4톤 미만 화물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2종 보통 면허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끄는 4.5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요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를 끌려면 일종 대형이나 일종 보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끌고 가는 것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견인차, 소형 견인차, 대형 견인차 이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 3은 가능하고 4번은 2종 보통 면허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4.5톤 화물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크게 대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어요. 일종에서 대형, 보통, 소형, 그리고 특수면허, 그리고 이종에서 보통면허, 소형면허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걸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종에서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그래서 이 주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표로 설명드린 그 내용에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 항목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에서도 보통, 소형, 원동기 장치. 그런데 이 종에서 하나 알아두면 이 종에서 소형 면허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륜 자동차 면허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모든 그 면허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륜 중에서 뭡니까? 125cc 이하이거나 그렇죠? 11kW 이하인 경우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넘으면요. 오토바이 면허라는 그 고유한 면허를 따야 돼요. 이게 바로 이종 소형 면허래요. 그래서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이륜 자동차 별도의 면허를 따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자,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부터 짚고 가보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른 것들은 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운전하다가요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참고로요 운전면허 시험은 문제 형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왜 답인지만 알면 현장에서 다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안 해주겠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 납부. 다른 법칙금은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나온 그 범칙금을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몇 년인가? 이것은 무조건 암기죠. 1년입니다. 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우선 15인승이면요. 모든 승합차는 일종 대형은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종 보통은 15인승 이하, 그러니까 15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 그러니까 여기서 15인승 그랬으니까 일종 대형이나 일종 보통이 운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긴급 승합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2종 보통 면허로는 뭐 어떻습니까? 15인승 안 되죠, 승합차. 그 다음에 이런 특수면허 이런 걸 가지고서는 승합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일종 보통 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긴급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통안전교육을. 그래서 이 운전면허로는 일종 보통면허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종 보통면허도 할 수 있고 일종 대형면허로도 15인승 운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 보통면허라고 해도 되고 일종 대형면허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 그래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로교통법상 연습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이것도 외우시는 길밖에 없죠.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6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조건 부과 기준 중 운전면허증 기재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정답부터 찍을게요. A라고 기재된 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자동변속기입니다.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이제 A라고 나왔다는 건 자동변속기예요. 그 다음에 EG, H는 맞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나오면 동일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A가 자동변속기다. 그렇게 확실하게 인지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도로교통부 시행규칙 54조에 의하면은 A는 자동변속기다. B는 의수고 C는 의족이고 D는 보청기고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A는 자동변속기다. 그래서 A라고 기재되면 자동변속기다. 7번입니다. 승차지원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로 총 중량 780kg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한다. 자, 승차지원원 11명이면 모든 승합차는 일종 대형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 보통으로는 어떻습니까? 몇 인승입니까? 15인승까지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종 보통으로는 몇 인승까지 할 수 있어요? 10인승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차 정원이 11명이니까 2종 보통으로는 못하죠. 예, 일종 대형이거나 일종 보통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780kg 요거 피견인 자동차 그러니까 견인차 또 면허가 있어야겠어요. 일종 대형이나 일종 보통 가지고 견인차 면허 가진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 보통 면허 및 소형 견인차 면허, 2종 보통 면허 및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1종 보통 면허 및 군안차 면허, 2종 보통 면허 및 1종 군안차 면허.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1종 보통 면허 및 군안차 면허 이것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견인이기 때문에 제2종 보통 면허 및 2종으로서는 10인승을 승합차 10인승을 운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2종 이것도 안 되고요. 그러면 제1종 보통 면허 및 소형 견인차 면허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승차 정원이 11명이라는 거 그것은 일종 대형이나 일종 보통만이 운행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또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이해는 일단 하셔야 합니다. 8번입니다.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종 대형면허로 아스팔트 살포기를 운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건설 기종은 일종 대형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종 보통면허로 덤프트럭 운전할 수 있습니까? 일종 보통면허로 할 수 있는 것은 3톤 이하의 지게차 외에는 없어요. 건설 기계 중에서는. 그러므로 이건 틀렸죠. 제2종 보통면허로 250cc 이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안 됩니다. 125cc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죠. 2종 소형 면허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그렇죠. 2종 소형 면허로 소형 면허 중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바로 2종 소형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덤프트럭은 일종 대형 면허입니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한 것입니다.
9번입니다. 승차 정원이 12명, 승합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승차 정원이 12명이면요. 다시 한번 보면 일종 대형은 모든 승합차 가능하고요. 일종 보통은 뭡니까? 일종 보통은 그렇죠. 15인승 이하. 그 다음에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 그러면 승차 정원이 12명이니까 그렇죠. 일종 대형이나 일종 보통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 골라보세요. 자, 2종 보통으로는 못합니다. 10인승까지니까. 일종 보통 가능하죠. 군한차 면허 가지고 그 승합차 같은 거 운전 못해요. 제1종 대형 견인차 면허 가지고 이거 자체는 이건 끄는 면허지. 그렇죠. 운행 면허가 아니죠. 이거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요. 그렇죠. 18세 이상이라 해야죠. 그 다음에 붉은색, 노란색 이러한 색채 구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사람은 틀렸고요. 17세도 안 되고요.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은 자, 두 눈을 뜨고 양안의 시력이 0.5, 한쪽 눈이 안 들어온 한쪽 눈을 못 볼 경우에 한쪽 시력은 뭡니까? 0.5가 아니라 0.6 이상인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쪽 눈의 시력 0.6, 색채 구별 가능할 거 틀렸고요. 17세,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라 얘기 때문에 틀렸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 예, 이종 보통은 특이하게도 듣지 못하시는 분도 이종 보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맞출 수 있겠죠? 네,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이종 보통은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종 운전면허는 뭡니까? 18세 이상, 두 눈을 동시에 뜨고 된 세력은 0.5인데 한쪽 눈만 하는 것은 0.6입니다. 그리고 색채 구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겁니다. 듣지 못해도 이종 보통은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이종 보통 면허는 딸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에 대한 기준을 맞는 것은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륜 자동차 중에서 125cc 이하,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입니다. 미만이 아니고 이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cc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량 125cc의 이륜 자동차는 그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갑니다. 이하니까요. 전격 출력 11kW 이하. 그래서 이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원동기, 이건 도로교통법 2조 19 나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입니다. 의 이륜 자동차. 전격 출량으로 하면 11kW 이하입니다. 이륜 자동차.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자, 1종 대형 면허는요. 우선 나이는요. 19세 이상이라야 합니다. 1종 보통이나 2종은요. 18세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1종 대형에서는 조금 더 엄격합니다. 대형을 보려면 19세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라야 돼요. 이 둘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정답만 확실히 알아놓죠.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면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2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조금 전에 봤네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얼마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까? 자, 받은 것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82조 2항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래서 취소일로부터 2년입니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로부터 무엇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겠죠. 바로 합격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료 중에서 이렇게 도로주행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3일만 지나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한 날로부터 며칠이요? 네, 3일. 네, 친구 염려 말게 3일 후엔 또 볼 수 있다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자세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동 킥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걸 가지고서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고속도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정답부터 찍으면 네, 이 부분이 정답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면 전동 킥보드 이렇게 연상하시고 전동 킥보드 가지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내용은요 맞습니다. 인명보호 장구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 쓰고 사용 설명서 흡수 후에 운행하고 운행에 방해될 수 있는 소화물이라든가 소지품 취하지 않으니까 다 맞고요. 전용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라든가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등 허용된 곳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여기 그냥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개인형 이동장치가 뭐냐 하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았던 이 자전거 등에서 뭐냐면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이 25km 이상으로 운행하면 작동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이상은 안 나가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체 중량이 30kg, 30kg 미만인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시속은 25km 이상 나가지 않게 작동되지 않게 되어 있고 자체 중량은 30kg 미만인 것. 이것을 가리켜서 개인형 이동장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등판 각도 이런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각도가 몇 이상은 못 올라가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막 각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틀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체 중량은 30kg 미만이라야 한다. 시속은 20km 이상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등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30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30km가 아니죠.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이 중지되는 것이라고 했죠. 최고 전격 출량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게 틀렸어요. 전기 자전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1kW 이하는 맞고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자체 중량이 35kg 틀렸죠? 30kg 미만인 거. 자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이거 하나 맞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18번입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사유 2개를 고르라 그랬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 우선 4번을 보면 정기 적성 검사를 받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2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했다. 이것은 1년의 뭡니까? 결격 기간이 있어요. 무면허 운전 3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대리. 이건 다 뭡니까? 운전면허 자체가 무면허하고 관계된 거죠. 면허 자체 효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2년입니다. 세죠.
네, 사람을 감금했다 이런 걸로는 1년의 결격 사유,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뭐 정기적성 받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1번과 2번 무면허 운전 3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 응시한 때 면허 자체 효력과 관계되는 것 이런 경우는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 19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예, 또 나왔죠. 전동 킥보드 같은 거요. 자, 운전자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게 할 수 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면 앞지르게 하려면 좌측으로만 그렇죠? 이 자동차의 좌측으로만 앞지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동기 장치 개인형 이동 장치는 우측으로도 왜냐하면 주로 이쪽으로 다니죠. 그래서 우측으로도 이렇게 앞지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개인형 이동 장치는 우측으로도 앞지르게 할 수 있다.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맞죠? 도로에서 어린이가 운전해 보호자 감독해야 되는 게 틀렸습니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이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같은 거 개인 이동 장치를 타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서 잘한다고 박수 쳐도 어린이가 누굽니까? 13세 미만의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전동 킥보드 같은 걸 가지고 도로로 나오면 안 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맞습니다. 그래 맞는 것은 뭐죠? 자전거 도 운전하는 경우 자전거 도로군요. 예, 자전거 도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것은 뭡니까? 1번과 2번이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틀린 것을 물었네요. 맞는 것. 죄송합니다. 틀린 것 그랬죠? 자, 운전자는 앞차 우측으로 앞쪽에 할 수 있다. 맞죠?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맞습니다. 예.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틀린 거 찾네요. 도로에서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에 보호자 감독이 한다. 틀렸습니다. 아예 어린이가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걸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같은 것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할 때는 그렇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하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네,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량이 얼마 이하의 이륜 자동차이다.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전기로서는 11kW라고 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21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석선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걸 굳이 이제 하문으로 써보면 그래서 연결되는 돌로 이루어진 선, 돌을 쭉 연결해 놓은 거 이런 말이죠. 연석선이라는 게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아본다면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쭉 연결한 선 이거죠. 예.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면 이것이 차도예요. 여기는 보도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 차도와 보도를 구분짓는 바로 요거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돌들을 쭉 연결하는 있죠. 요게 연석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루어진 선, 경계선, 이걸 연석선이라고 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또 나왔네요. 전동 킥보드 같은 거요. 자, 횡단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을 끌거나 들고 횡단한다. 이건 맞죠. 무조건. 그렇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도 끌고 다니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도 끌거나 들고 다니는 건 좋습니다.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 없이 이것은 뭐냐면 전동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는 그래서 승차정원을 초과해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받는다고 65세 사람 운전 이건 무면허 운전이에요. 만 13세 운전면허 취득 없이 이것도 무면허 운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보면 16세 이상이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운전면허 따야 합니다. 이건. 그래서 횡단보도 개인형 이동장치 끌거나 들고 횡단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이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 답을 인지를 해 두십시오.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의 주기가 3년인 사람의 연령, 답도 찍으면 75세입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경우는 5년, 어떤 경우는 3년 그러는데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그러면 65세부터 그 75세까지는요. 5년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고요. 그래서 고령자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3년인 사람은 75세 이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복잡한데 요것만 아세요. 75세 이상 사람은 3년, 적성검사도 3년.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죠?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게 본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제조해 확인할 수 있다. 이건 틀렸어요. 신청인이 원할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동의해야죠.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손가락 잡으라 누를 수는 없어요.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맞죠? 자, 그러면 틀린 것 그랬네요. 틀린 것은요. 그렇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인 방법이 전자적인 방법 뭐예요? 에, 지문 갖다 누르고 확인해 보는 거죠. 그것을 동의 없이도 억지로 데려다가 눌러도 할 수 있겠냐 안 되냐 본인이 원할 경우에 동의할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 정보를 제조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입니다. 25번이죠. 연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운전 연습 중에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연습 면허가 취소되는 것. 물적 사고로는 취소 안 되죠. 인적 사고 났을 경우에 답은요.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연습 면허가 취소됩니다. 답을 확실히 눈두장 찍어 두십시오. 26번입니다. 다음 중 특별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뭔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교육을 받으세요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초보 운전자로서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자, 운전면허 효력정지를 받았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죠.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저질러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도 뭔가 좀 문제가 있죠. 또 65세 이상인 사람, 아무래도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 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가지고 운전면허 취소했다. 이 사람이야. 그렇죠? 운전면허 갖고 적성검사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 들지 않은 사람은 4번이고요. 1번, 2번, 3번은 뭔가 그렇죠. 안정감이 떨어지거나 또는 면허 효력정지 처분 등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생길 우려가 있거나 생겼거나 또는 나이로 볼 때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렇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그렇죠. 적성검사 받으면 되겠죠. 운전면허 따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장내 기능 시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그냥 답은 보였죠. 이건 장내 기능 시험이고요. 도로주행 이건 장외에서 도로주행 시험이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8번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정기적성 검사를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예.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정기적성 검사 뭐예요? 5년마다. 75세 이상은요? 3년마다. 예, 정기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65세 이상 75세 미만 그랬으니까요. 예, 5년마다. 29번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하는 사유 두 가지. 어떤 때 반납해야 되냐 하는 거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받았다. 반납해야겠죠.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받았다.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수시적정 검사 통지를 받았다. 수시적정 검사 받으면 되죠. 면허증 반납을 필요는 없죠. 운전면허의 정기적정 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했다. 뭐 거기에 따른 그렇죠. 뭐 과태료가 있다면 내고 정기적정 검사 받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반납해야 되는 것은요. 그렇죠. 취소를 했거나 효력 정지받았거나 1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면허는 취소된다. 틀렸습니다. 예, 금지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 다른 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도 있고요. 예, 다른 대사관에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발급권자도 아닌데 그냥 취소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운전을 금할 수는 있지만 취소한다 이건 아니에요. 일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적성검사 받아야 되죠. 예. 70세 이상의 노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틀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맞는 것은 예.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답은 확실히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